하늘에서 빛이 쏟아진다. 숨죽여 들어선다. 소리 죽인 감탄사가 쏟아진다. 하늘 끝이 저기 있다. 너도 나도 고개를 든다. 저 높은 불빛이 분명코 햇빛이 아님을 알건만 햇빛인 양 찬양한다. 습자가를 응시하고 제 서름을 읊조르듯 토해내는 기도문. 매일 기도하는 예비 사제의 자리에 엉덩이를 조심스레 걸치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 마음의 평화를 구원한다. 엉겅퀴 같은 미련은 온몸을 휘감고 평화가 길을 잃다. 몸을 부르르 떤다.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짓누를 때 모두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찾는다. 하여 덕지덕지 때 묻은 마음이 슬프다. 읽어드린 시는 저의 졸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라고 이름 지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걸 시라고 용기를 주는 감성 글쓰기 팀이 있습니다. 오늘은 책수다방 감성 글쓰기 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강주 북 FM 책수다방 도서관 햇빛 쏟아지던 날들 감성 글쓰기 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혼이 아름다운 여자 손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여자 전경화입니다.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늘 뭔가에 도전을 하며 항상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박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이 팀은 푸른길 도서관 햇빛 쏟아지던 날들 감성 글쓰기 팀, 감성 글쓰기를 배우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모여서 감성 풍부한 힐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반이 무엇인지 우리 예쁜 선생님으로부터 프로그램 설명을 먼저 듣고 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대동문화재단에서 매해 그 문화예술 강사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네. 예, 시민문화 예술 강좌로서 이제 무료로 좀 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사회문화예술 교육 사업이에요. 네. 그 일환으로 이제 글쓰기 제가 이제 예술 강사로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잠시 제 프로그램 소개도 괜찮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햇빛 쏟아지던 날들 감성 글쓰기가 어떤 강좌일까? 네. 쉽게 말하면요.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치유와 혹은 소통,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 안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타인의 삶을 이해하며 이제 깊숙이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밑거름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제 조금 감상법을 다르게 입체적으로 감상을 하고 이해를 다지면서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내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강좌였습니다. 멋있다. 저희가 그런 멋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수업을 들으신 우리 학생분들의 소감, 뭐가 달라졌어요? 왜 우리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감성 글쓰기를 배우려고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왜 배우려고 했을까요? 이제 저는 처음에 우리 선생님이 수업에 오셔가지고 왜 여기로 왔냐라고 했을 때
이과 성향의 엄마가 문과 성향의 아들을 이해해보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다른 학생분들은 왜 이 글쓰기를 배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쓰는 글들이 너무 진부하고 또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쓰는 글이 질려. 그래서 좀 내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또 좀 새로운 시각으로 네.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좀 그래서 배워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었죠.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제 일상생활을 글로 많이 쓰는데 네. 쓰는 걸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모르는데 사람들이 글을 참 잘 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쓰는 건 모르겠고 제 느낌 그대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연히 그 제가 가입돼 있는 카페에서 보고 제목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신청을 해서 듣게 됐어요. 변화하는 건 뭐예요? 글쓰기를 배우고 나니까 변화할 점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업 중에 한 부분이 어떤 사진을 보고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가장 자기가 남기고 싶은 순간을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남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하셔서 이렇게 사진을 보고 글 쓰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네네네.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사진을 보고도 내가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제 이러면서 좀 접근법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생각도 깊어지고 아무래도 뭐 이런 상황을 통해 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고민하다 보니까. 네네. 그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저의 졸시도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보고 선생님께서 글을 써보라고 하셔서 예비사제들이 다니는 카톨릭 대학에 있는 성당에서 쓴 거거든요. 네, 진짜 너무 멋진데. 그런 관점이 좋은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을 보고도 글을 쓰게끔 유도해 주시는 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과적 성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되는데 매주 우리 선생님께서 소설이라고 써놓은 편의점을 매번 써라고 격려해 주시는데 못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주부에게 소설을 써보라고 용기를 주셨던 거.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쓰지는 않았지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용기를 주신 게 이 글쓰기 감성이 참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 선생님은 배우고 나니까 뭐가 좋으셨습니까? 네, 그냥 평소에 제가 제 느낌 그대로 글을 쓸 때하고는 달리 선생님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한참을 해도 글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쓰다 보니까 다져지고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글들이 이제 나오면서 네. 엮어가니까 나도 이런 에세이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출간된 에세이집을 가지고 책수다방에 모셔야겠어요. 쓰고 계시는 습작품 중에 나 지금 이거 쓰고 있다. 또는 나 이거 완성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습작품? 전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썼던 건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때 주제를 햇빛 쏟아지던 날. 햇빛 쏟아지던 내 인생에 햇빛 쏟아지던 내 인생 햇빛 쏟아지던 날 이제 그 얘기였는데 이제 저는 제 대학교 때 좀 어려웠던 시절을 썼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순간은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이제 선생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타이틀처럼 지금 돌아보면 가장 제 인생에 햇빛 쏟아지는 날이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없었으면 이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더 어려움을 견뎌낼 힘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이제 또 이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1부, 2부 나눠서 좀 더 이야기를 더 진행해서 쓰라고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또 완성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이제 하루 일상생활을 담는 글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게 되게 몇 번의 반복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한다고는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네. 제목도 그냥 갑자기 그냥 저는 항상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목도 하루를 선물처럼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제목을. 네네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오후 3시가 다가오자 늘 하던 임무를 하기 위해 핸들에 손을 얹는다. 라디오에선 내가 좋아하는 이선희 노래가 흘러나온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라디오 주파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채널 FM 93.9 박준영, 정경미의 2시 만세 프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멜로디에 맞춰 핸들을 잡고 있는 채로 내 양 집게 손가락은 느리고 빠르게 장단을 맞춰 춤을 춘다. 고가도로를 지나 바로 옆 골목길을 들어서면 저만치 복지관이 보인다. 운전을 하면서도 나의 시선은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두리번 거리며 멀리 있는 곳까지 바라본다. 유치원 입구는 늘상 유치원 차량이 주차하기에 다른 주차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된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날은 다른 차가 주차를 해서 전봇대가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주차를 하는 도중 전봇대 옆에 살짝이 보이는 흰색 앙증맞은 꽃이 바람에 흔들거리며 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나는 어릴 때 고양이를 좋아했다. 시골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데려와 목욕도 시키기도 했다. 탁구공이나 종이뭉치를 주면 작은 동공이 크게 변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난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꽃을 바라볼 때 나의 눈동자도 어쩌면 고양이 동공처럼 커지지 않았을까 싶다. 늘 예쁜 꽃을 찍기 좋아하는 나는 찍어야 할 대상이 보이면 길을 가다가도 어김없이 폰 카메라를 켜고 꽃들을 찍어보며 행복해한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담아볼까 구상을 하며 쪼그려 앉아 이리저리 방향도 바꿔보고 빛을 찾아 숨도 쉬지 않고 여러 장의 꽃 사진을 담아본다. 전봇대 옆에 흰색의 앙증맞은 꽃 이름은 배풍둥 꽃이라고 한다. 나와 평일이면 등하교하는 내 친구 진우. 진우가 있는 교실로 들어서니 늘 보던 친구들도 반갑게 맞이하는 표정이다. 차에 타기까지 늘 하던 습관처럼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해야지만 비로소 차에 타는 내 친구. 진우와 진우의 집을 향해 운전을 하며 또다시 핸들을 돌린다. 어느 날은 나뭇잎을 따른 진우에게 진우야 뭐 땄어? 물으니 단풍잎이라고 한다. 언젠가 진우 할머니에게 늘 나뭇잎을 딴다고 하니 진우가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다고 한다. 동물이나 식물들도 사랑을 주면 잘 자라듯이 일반 사람과는 다른 친구들을 사랑으로 바라봐주면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기다림, 인내, 사랑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는 나는 장애활동 보조도우미 선생님이다. 네. 멋있다. 글 속에 그 따뜻한 하루 일상이